안녕하세요. 선택적인 삶을 사는 브랜더 루시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꾸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지 하는데 막상 꾸미려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한 번에 이걸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로그 꾸미기에 대한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꾸미기는 예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내 주제와 방향성이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오늘 잘 따라오시면 더 이상 블로그 꾸미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블로그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프로필 영역에 톱니바퀴 옆에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꾸밀 수 있는 기본 설정란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블로그 정보라고 해서 블로그의 이름이라든지 닉네임이라든지 소개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정보를 보면 블로그 주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까지 나와 있고요. 블로그 주소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블로그 명부터 바꿔볼게요. 블로그 명은 말 그대로 블로그의 이름이고요. 쉽게 말해서 블로그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명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생각한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공간 제한이 있어요. 글자 제한이 있고요. 한글 기준 25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이 25자를 맞춰서 하게 되면 잘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기준으로 하면 13글자, 14글자 이런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잘리지 않고 블로그명을 노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블로그 말고 현재 이건 테스트 블로그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명의 경우에는 아이와 회사를 함께 키우는 브랜더 루시입니다. 루시 이렇게 블로그명을 정했어요. 제가 아이랑 회사를 함께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보면 아이와 회사를 함께 키우는 까지밖에 안 보이고요. 이쪽은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수 내로 맞추어서 블로그명을 정해주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별명은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에서 쓰는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닉네임을 설정을 하실 때에는 너무 길게 설정을 하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5글자 정도로 사람들이 쓰지 않고 있는 닉네임을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브랜더 루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닉네임이 블로그명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노출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먼저 정하시고 블로그명에 닉네임을 한 번 더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소개글인데요. 이 소개글은 말 그대로 나와 혹은 내 블로그에 대한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뭐 하는 블로그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메일이나 혹은 연락처 정보를 넣어주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일을 제안받거나 어떤 제휴나 광고 등을 문의받을 때 유리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내 블로그 주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블로그 주제는 한마디로 내 블로그가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를 정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뾰족한 세모 모양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문학책, 영화, 미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어학 외국어, 교육 학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당장 주제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제 선택을 보류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블로그에서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명확한 주제로 끌고 나가게 되면 내 글도 좀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지고요. 보는 사람도 이 블로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구나. 이 주제로 운영하는 블로그이구나 라고 해서 쉽게 구독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주제 선택 보류를 처음에는 해주시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내 주제에 맞게끔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말 그대로 내 블로그에서 프로필 영역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의미해요.
저는 현재 이 형태로 등록을 해주었는데 내가 이 이미지를 등록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측에 보이는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등록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죠?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등록 옆에 있는 삭제 이미지를 눌러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시 찾아보기 한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말 그대로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커버 이미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등록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죠. PC와 모바일의 이미지는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모바일로 볼 경우에는 화면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잘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설정하신 후에 모바일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마쳤으면 이제는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꾸미기 설정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스킨이에요. 스킨 선택이라는 영역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데 스킨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블로그를 집이라고 봤을 때 이 스킨은 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화면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스킨은 사실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블로그에서 이미 다양한 스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셔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스킨을 적용하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바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X 누르시고 다시 원하는 걸 하나 더 선택을 해서 미리 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어 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킨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디자인 설정 부분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블로그를 집으로 봤을 때 가구 배치하는 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내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메뉴들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 샘플을 제공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레이아웃이 변경된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1단짜리가 아니라 이 3단짜리, 4단짜리 이런 것들로 쓰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을 또 해서 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건 1단짜리, 가장 좌측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편적인 걸 선택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시고 나면 이 우측에 이 메뉴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레이아웃 설정 역시 이걸 중앙으로 놓느냐, 좌측으로 놓느냐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글의 영역 또한 넓게, 보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바를 사용을 할 거다, 접기를 할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메뉴를 국문으로 할 거냐, 영문으로 할 거냐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사용 설정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메뉴가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라든지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등등 다양한 메뉴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태그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최근 댓글 넣으면 추가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태그라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보이는 X를 눌러서 삭제, 이웃 커넥트도 X를 눌러서 삭제, 최근 댓글도 삭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영역에 직접 배치를 하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타이틀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젯 사용이라고 해서 제가 이 메뉴, 지금 보여드렸던 메뉴 외에 다양한 위젯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계를 나타내는 위젯이 있다든지 카운터라든지 달력이라든지 혹은 만약에 내가 블로그로 무언가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콩 저금통이라고 해서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콩을 주게 되는데 그 콩 저금통을 표시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위젯을 직접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위젯 직접 등록이라고 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젯을 직접 위젯명을 입력하시고 위젯 코드를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기보다 내 블로그를 뭔가 좀 디자이너 분들이 꾸며주시거나 돈을 내고 맡겼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레이아웃 설정을 마치셨다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러한 레이아웃이면 괜찮겠네. 이렇게 위젯이 들어갔죠. 달력이라든지 시계 보여지는 거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신 후에 적용을 바로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블로그의 레이아웃이 변경되어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 디자인으로만은 만족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 블로그를 직접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리모콘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스킨 배경부터 타이틀, 네이버 메뉴, 그 댓글 스타일까지 다양한 부분에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여기에 한 번 빠지면 끝이 안 나요.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만들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텍스트가 잘 보이게 눈에 띄게 해야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심플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킨 배경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앞서 스킨 배경은 이미 설정을 해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눌러보면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심플하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컬러라는 부분은 만약에 이 스타일이 아니라 이 영역을 컬러로 단색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단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은 직접 등록이라고 해서 무료 이미지를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행을 주제로 하시는 분들은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뜨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행을 나타내는 스킨 이미지가 뜨게 되죠. 그럼 누가 봐도 아 이거 여행 블로그야 라고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영역에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그냥 단순한 게 좋아 라는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하나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이틀 영역 한번 볼게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제목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블로그 제목에 대해서 설정을 했었죠. 이 타이틀 영역을 설정하는 건데요. 타이틀의 텍스트의 서체를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잘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컬러까지 내가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텍스트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제목을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네이버 메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메뉴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이버 메뉴. 이 위쪽을 네이버 메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디자인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 블로그에 이 텍스트랑 좀 맞추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결이 같은 걸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 메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야?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어디가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변경되는 곳 보이시나요? 이 영역을 말합니다. 이 블로그 메뉴도 사실 내 블로그의 톤앤 매너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걸 먼저 사용을 하되 이 빨간색이 좀 튀니까 저는 이걸 컬러를 바꿔볼게요. 기본색은 이 텍스트, 나머지 색을 의미를 하고요. 강도색은 이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좀 맞춰서 이런 컬러로
변경을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전체 박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어디야 싶으실 거예요. 그럼 다 눌러보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면 어디가 변경되는지 보이세요? 이 바깥의 테두리 부분이죠. 저는 이것도 좀 단순한 게 좋아서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성 박스는 또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디가 변경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 카테고리 영역을 의미를 하고요. 이 구성 박스도 내 디자인과 좀 맞추어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그룹 박스라는 걸 볼게요. 그룹 박스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디가 변경되는지 잘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명확하게 이쪽 부분을 의미를 해요. 전체 프로필 영역 카테고리를 다 아우르는 이 전체를 그룹 박스라고 하고요. 여기 역시 내 블로그와 좀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글 댓글 스타일 부분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쪽 상단에 제목 변경이 됐고요. 하단에 댓글 이 영역 다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제목색 변경할 수가 있고요. 내용색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강조색 역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지정을 해주었던 그 프로필 영역도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RSS 블로그 로고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가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영역이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젯 부분은 내가 시계를 넣었었는데 내가 넣은 그 시계의 형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넣었던 위젯의 그 형태를 변경해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스킨도 다시 변경하고 싶어, 레이아웃도 변경하고 싶어 라는 경우에 다시 눌러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형태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적용을 눌러서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라고 해서 이 스킨도 마음에 드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블로그가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로그 꾸미기에 대한 기본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본 세팅이 필요한데요. 이건 영상이 길어지니까 제가 블로그 꾸미기 2편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편에서는 이웃 설정, 그리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 등 이렇게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